네,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념을 내서 50번 문제는 다음이 정의가 되도록 이래요. 근데 다음이 정의가 된다는 건 로그가 정의될 조건을 물어본다 라고 얘기하시겠죠. 근데 로그가 정의될 조건이 뭐였어요? 한글로 로그가 정의될 조건. 네, 밑이 0보다 커야 되며 네, 밑이 1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수는 네,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만족하는 식을 쓰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로그에서 밑이 누구예요? 네, EX가 밑이죠. 그러니까 EX가 0보다 크다 이거 풀고요. EX가 1이 아니다 이것도 풀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수는 누구예요? 네, 5요. 맞아요, 광현아 5. 그럼 5가 0보다 크다라는 건 항상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고서 들어가는 것 뿐이겠죠. 그럼 마지막 이때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2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x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2x가 1이 아니라는 건 x가 2분의 1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수직선으로 먼저 부등식이니까 수직선으로 표현하시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럼 2분의 1보다 아니 0보다 커야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제외시켜라? 2분의 1을 제외시킨 나머지를 다 답으로 써라. 그럼 이거에 답을 쓰고 싶다 보니까 그냥 x가 말 그대로 0보다 큰데 거기서 2분의 1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쓰는 게 좀 깔끔하게 답을 맨 처음에 쓰는 거고요. 근데 이걸 그냥 부등식으로만 다 쓰고 싶다면 결국적으로 0보다 큰데 2분의 1은 제외시켰으니까 2분의 1보다 작고 그리고 또는 다시 2분의 1보다 큰 데가 돼요. 그럼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얘로 쓰는 게 가장 편하긴 하는데 이게 얘랑 같은 의미구나 라는 것 정도는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고1 때 이런 식으로 답을 쓰는 걸 배우기 때문에. 보자, 이 24번 문제는 9의 x제곱이 2였을 때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위에 쪽에 있는 필수예제 문제를 보시면요, 이 필수예제 문제는 3의 2x제곱을 알려준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9의 x제곱이라는 거는 3의 2x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즉 뭐야? 위에 쪽에서 봤던 필수예제처럼 3의 2x제곱 만들어 달라고요. 그럼 밑이 다 3자리로 만들어줬으니까 얘네를 일단 3자리로 만들어주니 얘는 분모는 그대로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근데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여기는 3의 3x제곱과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3x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식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뭐 하자?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줘서 이때 3의 2x제곱이라는 애 대신에 2를 집어넣을 수 있게만 만들어주세요. 1 개요만 생각하자고. 그럼 3의 2x제곱을 만들어주려고 분자와 분모에 뭘 곱해줘라? 그치. 3x제곱을 곱해주는 건 작은 놈 얘가 지금 없어진 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 3의 3x제곱도 곱해주고 여기도 3의 3x제곱을 곱해줘서 쓰자. 이렇게. 그럼 이제 곱해서 쓰니 분모는 3의 4x제곱 더하는 거니까 그리고 플러스 3의 2x제곱 그리고 여기는 3의 6x제곱과 마이너스 3의 0제곱이니까 1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뭐야? 3의 2x제곱 대신 2를 집어넣었으니 3의 4x제곱이라는 애는 그러면 3의 2x제곱에서 뭐 한 거야? 내 제곱을 해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2를 했으니까 2의 제곱인 4라고 들어가라는 거겠구나. 그래서 여기에는 4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겠구나. 여기는 2 대입하시면 되겠구나. 그럼 3의 6x제곱은 3의 2x제곱을 뭐 하라는 거야? 세제곱하세요. 그럼 2의 세제곱인 8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4 더하기 2인 6분의 8 빼기 1인 7이요. 그래서 6분의 7이요.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재훈아 완성이 되겠지. 그럼 뭐가 문제일까, 재훈아? 응? 곱셈 공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고?
아니지. 이 문제가 원했던 논점은 3의 2x제곱 대신 얘를 집어넣자라는 게 목적이었구나. 이 필수 예제 문제에서 얘기해줬던 게. 이 개념을 생각하고서 문제 푸신다고요. 문제에서 보면 우리가 로그 성질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로그 성질에서 계산 성질, 기본 성질부터 쓰다 보니 기본 성질에서 로그 A의 지금 1은 몇이었고 예, 0이었습니다. 진수가 1이라면 0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로그 A의 A는 몇이랬어요? 네, 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질에서 로그 A의 M, N 이렇게 진수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때 우리는 로그의 성질을 어떤 성격으로 바꿔라? 더하기로 바꿔라. 그래서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하기로 바꿨고요. 그 더하기는 당연히 곱하기로 해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세 번째는요. 그러면 로그에서의 진수가 나누기, 즉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나누기로 쓰여져 있었을 때는요. 그럼 그때는 로그끼리 뭐 해라? 네, 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로그 A의 M에서 지금 분자에 있는 N이니까 N에서 로그 A의 M을 빼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왔다 갔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던 게 세 번째고요. 그럼이고 네 번째는 우리가 로그 A의 M의 진수의 K제곱이라고 진수에만 K제곱이 되어 있었다면 그때 K는 어떤 식으로 쓰자? 네, 앞으로 꺼내져서 곱해지는 숫자로 쓰자. 그래서 K 곱하기 로그 A의 M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해준 게 네 번째 내용이 됐겠죠. 그리고 나머지 다섯 번째부터는 기본 성질이 아닌 밑변환 성질 갖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밑변환. 근데 나는 밑변환에서 공식을 두 가지로 잡아줬단 말이야. 밑변환의 공식이 두 가지. 첫 번째 공식으로 얘기하다 보니 로그 A의 B를 밑변환 성질은 똑같은 밑을 깔아 주었었을 때 그때 로그 C의 밑이 분모로 그리고 진수가 분자로 와라 이렇게 쓰여지는 밑변환 성질이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 밑변환 성질에서는 로그 A의 B를 바꿔주는데 밑과 진수를 바꾸면 무슨 성질이 생겨라? 역수가 되어라. B의 A분의 1이요. 이렇게 써지라는 성질이 있었구나. 이게 지금 성질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밑변환 성질들을 갖고서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냐라고 했더니 로그끼리 곱하면 이때 로그와 로그끼리 곱하는 식을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그 로그끼리 곱할 때는 밑변환 성질의 첫 번째 성질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준비만 해라. 그러면 이때 여기서 첫 번째 성질을 보니 로그, 지금 나는 어떤 그냥 10이라고 쓰는 10의 A분의 로그 10의 B 거기에 곱하기 로그 10의 B분의 로그 10의 C요 이렇게 갖다 써서 그러면 이때 로그 10의 B, 로그 10의 B는 똑같으니까 아예 약분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로그 10의 A분의 로그 10의 C요 이렇게 답을 써도 되지만 이때 여기 상황에서 한 번 더 10으로 똑같으니 방금 내가 로그 A의 B를 이렇게 바꾼 것처럼 얘를 거꾸로 이렇게 합쳐져서 쓸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얘를 거꾸로 합쳐서 쓰다 보니 로그 A의 C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여섯 번째에서 우리가 로그끼리 곱할 때는 밑변환 성질을 이용해서 첫 번째 공식인 밑변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에서도 진수식으로 A에 거기에 로그 A에 지금 나는 B의 C요 이런 식으로 지수에 다시 로그가 쓰여져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럼 그때는 이 지수에 쓰여져 있는 밑과 로그에 쓰여져 있는 진수를 서로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 로그 B의 A라고 갖다 쓸 수 있어요. 이런 성질도 있었고요. 마지막 8번째 로그 지금 A의 N제곱 그리고 B의 M제곱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밑의 거듭제곱과 그리고 진수의 거듭제곱이 되어 있었을 때는 아까 진수의 거듭제곱 되어 있는 건 여기에서 앞에 쪽으로 곱해져라. 그럼 밑의 거듭제곱이 되어 있었을 때도 앞으로 나올 건데 어떻게 나오라고? 네, n분의 m으로 그렇지. n분의 m의 형태로 나와서 거기에 로그 a의 b라고 갖다 쓰면 되겠어요. 이 성질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라. 이렇게 우리는 기본 성질은 숙제로 풀었고 거기에 이제 밑변환 식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숫자 계산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거라고. 그래서 57번 이 문제부터 봤을 때 얘 값을 구하래. 그럼 이제부터 나는 지금 로그 16의 8인데 16과 8은 소인수분해를 하면 2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2로 먼저 표현했을 때 로그 2의 4제곱과 2의 세제곱 이렇게 쓰여지다 보니 그럼 이때는 이거 8번 성질에 의해서 얘는 분모로 얘는 분자로 그러면 4분의 3 그리고 로그 2의 2니까 몇이 되었다? 1이 됐다. 그럼 얘는 4분의 3이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구나. 그럼 두 번째 문제도 1000과 그리고 10분의 1을 다 밑을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밑에 10을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니 로그 1000은 10의 세제곱이고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요. 그럼 이 값은 결국 몇이라고 쓰면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답이 나오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쓰여지는 내용이 될 거고요. 세 번째 문제는 안 보일까봐 다시 써주면 2의 로그 2의 5여 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때 지수로 되어 있는 형태의 그 지수식의 로그가 있다면 그때는 임의적으로 진수랑 밑을 체인지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얘랑 체인지해주니까 얘는 5 거기에 로그 2의 2 얘네 둘이 체인지했으니까 이렇게 쓰는데 근데 로그 2의 2가 몇이니까? 1이니까 그럼 얘는 그냥 5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시기로 했었고요. 네 번째도 4 로그 2의 9인데 그러면 이때도 4 로그 2의 9에서 우리가 지금 이때 바꿔주는 이유는 실제로는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밑과 연관이 누가 더 많이 있을까라는 걸 신경을 쓴 건데 5보단 2랑 연관이 있으니까 바꿔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2라는 숫자가 9보단 4라는 거에 결국 같이 보자. 그러면 이때 얘랑은 또 체인지를 해라. 그러면 9 로그 2의 4가 되었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데 그때 이 4가 2의 제곱인 거고 그 제곱은 앞으로 곱해질 것이니 그럼 얘는 지금 9의 제곱만 남았어요. 그래서 81이요. 이렇게 답을 구해라. 이게 지금 기본 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럼 58번에서는요. 다음을 밑이 10인 로그로 표현을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뒤쪽에 상로그라는 파트를 또 연습을 하긴 할 건데요. 지금 현재 먼저는 나는 그냥 이제 밑을 다 10자리로 바꾸래. 그러니까 즉 이 5번에 있는 밑변환 성질을 이용해서 밑을 10자리로 여기에 있는 C라는 애 대신에 얘를 다 10으로 바꿔서 쓸 준비만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 그럼 얘는 밑이 지금 7인 거니까 밑변환 공식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로그 10에 로그 10에 이렇게 다 바꿔주자라는 소리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이때 7은 로그 10에 7이 되고 얘는 로그 10에 2가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답을 쓰라는 게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도요. 밑을 10자리로 바꾸랬으니 얘는 로그 10에 로그 10에 3분의 8이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제 앞에 쪽에서 배웠던 걸로 생각하면 8이라는 건 거듭제곱으로 2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약분이라는 개념보다 그냥 이 3을 앞에 쪽으로 곱해서 쓸 수 있겠으니 그럼 로그 10의 3과 3 로그 10의 2라고 이런 식으로 답을 쓰는 걸 좀 더 추천을 한다라는 거야. 왜? 이따가 문제 풀 때 로그 10의 3 대신 a라는 걸 집어넣어라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이 10인 걸로 바꾸는 연습도 지금 여기서 먼저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 3의 100도요. 일단 로그 10의 3분의 로그 10의 100이요. 이렇게 되었는데 이때 여기서 100은 10의 제곱이었고 그럼 이 답을 쓰라는 건 로그 10의 3분의 분자는 2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는 걸 밑이 10인 로그로 표현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따가 필수 예제 문제 풀 때 저 바꾸는 걸 연습을 해서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안 봤었던 필수 예제 4번 문제부터 다시 볼 겁니다. 그럼 필수 예제 4번 문제 이제 저것도 그냥 계산. 이 필수 예제 4번 문제도 그냥 계산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계산을 하다 보니 처음의 상황은 이거야. 우리가 로그 3의 2랑 얘랑 더하라.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원래 괄호 안에 있는 게 먼저잖아요. 그럼 얘랑 더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더할 때는요. 밑이 같으면 진수끼리 곱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밑이 3이고 얘는 밑이 27이면 두 밑을 같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여기서 배웠던 이 8번 성질 때문에 나는 밑에 소인수 분했을 때 소인수가 똑같으면 밑을 같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때는 얘는 먼저 더하기를 하라는 소리겠구나. 아, 그럼 로그 3의 2 더하기. 그럼 27이니까 로그 3의 세제곱과 4는 2의 제곱 이렇게 먼저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이 3은 분모로, 이 2는 분자로. 그럼 여기는 이렇게 써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래서 얘랑 더하자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상황에 더하기를 할 때는 이때는 어떤 상황을 생각하냐면 문자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K 더하기 3분의 2K를 하라고. 얘랑 같으니 쟤네를 K라고 생각했을 때 1 더하기 3분의 2 얘를 하세요. 이 생각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럼 쟤를 계산하면 몇이에요? 네, 3분의 5에 네, 로그 3의 2요. 이렇게 붙여서 계산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요. 굳이 로그끼리 더하기인데 얘를 다시 위로 올려서 거듭제곱으로 바꿔라. 그런 개념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로그 3의 2, 로그 3의 2가 똑같으니까. 그럼 두 번째에서도 얘는 로그 16의 9고 얘는 로그 32의 81이야. 그럼 이때도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을까? 몇으로? 그럼 2로 똑같이 먼저 만들어주자. 그럼 여기는 로그 2의 4제곱에 거기에 9니까 3의 제곱과 더하기 로그 2의 5제곱과 81은 3의 4제곱. 그럼 이번에도 꺼내주면 되겠죠? 4와 2를 꺼내지니까 어떻게 되고? 네, 2분의 1 약분해서 4분의 2는 2분의 1. 그럼 5와 4도 꺼내지니까 근데 이번에도 아까랑 본 내용이랑 똑같네. 로그 2의 3, 로그 2의 3이 똑같으니 문자식처럼 계산하면 2분의 1 더하기 5분의 4를 하고서 붙여주면 되겠구나. 그럼 2분의 1 더하기 5분의 4니까 분수 통분해서 계산하면 10분의 5 더하기 10분의 8이니 10분의 13이요. 그럼 여기는 지금 10분의 13에 거기에 뭐라고 써지라? 이렇게 쓰여져라. 그러면 나는 이제 이 괄호와 이 괄호를 마지막 뭐 하라는 거야? 네, 곱하래요. 그럼 얘랑 곱하래잖아요.
그럼 숫자는 숫자끼리 먼저 곱하고 로그는 로그끼리 곱해서 그냥 갖다 쓰면 되겠다고요. 그럼 숫자끼리 먼저 곱하자. 이제 예의 곱을 하자. 그럼 이야기는 3분의 5 거기에 곱하기 로그 3의 2와 그리고 10분의 13 거기에 로그 2의 3을 곱하세요 라고 했으니 말 그대로 숫자는 숫자끼리 먼저 그냥 계산하라고요. 로그 안 붙은 것끼리. 그럼 얘랑 약분해줬으니 여기는 일단 6분의 13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근데 아까 내가 로그랑 곱할 때는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그렇지. 5번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식을 써먹어서 밑이 같은 것끼리 바꿔놨으면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때 여기서 보다 보니 로그 10의 3분의 로그 10의 2 곱하기 로그 10의 2분의 로그 10의 3을 곱하세요. 그럼 얘는 아예 다 똑같으니까 약분돼서 1이 되었구나. 그래서 얘 답은 6분의 13이요. 이렇게 구하라는 소리겠구나. 이게 지금 1번 문제를 푼 겁니다. 2번 문제는 어차피 지수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하고 거기에 3의 거듭제곱을 붙이자는 거기 때문에 지수식만 먼저 식을 써서 간단하게 계산할 겁니다. 그럼 지수식이 안 보일 거니까 내가 다시 정확하게 쓰면 2 로그 3의 4에 더하기 로그 3의 5에 빼기 3 로그 3의 2를 계산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로그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예개념처럼 앞에 있는 개수끼리만 더하거나 하려면 아예 로그 3의 2, 로그 3의 2 똑같거나 로그 2의 3, 로그 2의 3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얘네를 다 위로 올려준 상태에서 밑을 갖다 쓸 때 진수끼리 곱하라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를 바꿔주면 로그 3의 4는 로그 3의 네, 4의 제곱인 16과 더하기 로그 3의 5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빼기 로그 3의 네,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겠어요. 그럼 여기는 로그 3에 둘은 곱해주고 빼기 8이니까 나눠줘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지금 로그 3에 10 이렇게 나와서 지수 파트를 계산한 겁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실제로 원제에서 구하라는 건 3에 지수 계산한 로그 3에 10을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뭐야? 우리가 벌써 이 밑이 여기 있는 애와의 연관을 같이 잡아줄 거니 둘을 체인지해서 10 로그 3에 3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10이 될 거예요. 이렇게 답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도 봅시다. 이번에도 뭐야? 이번엔 이 지수식에서 이 지수식을 빼달래요. 근데 이때는 지금 쓰여져 있는 게 8 로그 2의 3. 뭐 해줄까요? 체인지. 그치? 둘을 체인지해서 갖다 쓸래요. 그럼 이때 얘는 3 로그 2의 8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근데 공부 좀 했을 때 이제 숫자 계산에 익숙해졌을 때 로그 2의 8이 몇이 될까요? 네, 3이 되겠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나는 그냥 여기다 바로 3의 세제곱 이렇게 써놓고 들어가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여기는 9 로그 3의 루트 10이래요. 그럼 이번에도 둘을 체인지 해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루트 10에 로그 3의 9인데 로그 3의 9는 몇일까요? 네, 2요. 우와, 잘하네. 복습 잘했네.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요. 그럼 나머지 3의 세제곱은? 네, 27에서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을 빼주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17이에요. 이렇게 로그 계산이랑 숫자가 익숙해지시면 된다고. 네 번째 문제요. 로그랑 곱하재요. 그럼 아까 뭐 하자고요? 5번에서의 첫 번째 예식을 쓰자고요. 그럼 이제 여기 상태에서 계산하니까 로그 10의 3, 로그 10의 5, 로그 10의 5, 로그 10의 7, 로그 10의 7, 로그 10의 3. 이거를 계산하세요. 그럼 이때 뭐야? 똑같은 것끼리 다 약분을 하다 보니까 싸그리 다 약분되는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밑변환 성질이랑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숙제에서는 필수일제도 꼭 푸셔야 돼요. 얘 풀었을 때 아래에 있는 확인 문제들을 푸는 겁니다. 됐어요? 네, 필수일제 5번 문제에서는요. 로그의 대소관계를 물어본대요. 그럼 로그의 대소관계는 크다 작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크기 비교를 할 때는 숫자가 뭔가 모양이 비슷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수에서 크기 비교를 하려면 밑이 같았을 때 아니면 지수끼리 같았을 때 그런 걸 비교하는 것처럼 로그에서도 먼저 간단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럼 일단 A라는 숫자가 2에 1 플러스 로그 2의 4라고 쓰여 있으니 이 식을 먼저 간단하게 만들고 싶대. 근데 이번에는 나는 또 지수 얘를 먼저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지수에 로그가 껴있으니까 또 체인지라는 개념이 또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지수 계산만 생각을 해보자. 근데 1 더하기 로그 2의 4를 하재. 그럼 분수할 때랑 똑같아. 우리가 분수에서 1 더하기 3분의 1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떡해? 1을 통분해서 얘를 분수 형태로 만들어준 후 계산하잖아요. 그럼 얘를 분수로 바꿔주면 그러고 3분의 1을 더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로그끼리 더하려고 할 땐 밑이 같아야지만 더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1이라는 숫자를 난 로그 밑이 2인 걸로 표현을 하자고. 그럼 1은 로그 2의 몇이야? 2. 밑과 진수가 똑같았을 때 했으니까 거기에 더하기 로그 2의 4를 하라고. 그럼 이제 밑이 똑같았으니 진수끼리 뭐하라? 그럼 얘는 로그 2의 8이요. 그럼 이제 뭐야? 나 여기 한번 바꿔서 쓸게요.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그냥 여기는 체인지보다 이 개념부터 생각할까요? 로그 2의 8이 몇일까요? 아까? 3입니다. 그럼 한 번 더 그냥 여기다 2의 세제곱. 그러니까 A가 의미하는 건 8이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라고. 그럼 두 번째 B는요. 로그 3의 81 루트 3이래. 근데 이거를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81 루트 3일. 그럼 81 루트 3일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려다 보니 81은 3의 4제곱 곱하기 루트 3은 3의 그럼 얘는 3의 4와 2분의 1을 뭐 해야 돼요? 더해야 되잖아요. 2분의 9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B라는 숫자는 여기에 로그 3의 2분의 9제곱 이렇게 쓰라는 거고 그럼 이 값은 몇이 됩니까? 네, 어차피 얘 또 앞으로 튀어나와서 곱해주면 되니 2분의 9요. 그럼 이게 B가 되었구나. 그럼 C 상황 봅시다. 근데 C도 여기는 4예요. 여긴 64 루트 8이에요. 64는 4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8은 4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이때는 다 뭘로 만들어줘? 2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원래 소인수가 2가 있으니까. 알겠어요? 저게 얘도 4의 거듭제곱 만들어주면 그냥 4 갖고 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더 작은 소인수 2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라고. 그러면 C는 2 로그 4가 2의 거듭제곱으로 제곱
그리고 64 루트 8이래. 그럼 이번에도 64는 2의 6제곱과 루트 8은 2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쓰여지겠죠. 3은 맞는데 거기서 루트라는 개념도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2의 몇 제곱이 되었다? 둘이 더해주면 된다며. 그럼 2분의 15제곱 되겠어요. 그럼 이제 아까 여기서 배웠던 이성질을 이용하자라는 거잖아. 밑에도 지수가 있고 진수에도 지수가 있으니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2에 이 2가 앞으로 튀어나올 때 어떻게 내려오고? 분모로. 그럼 2분의 1 거기에 곱하기 얘는 그대로 2분의 15 그대로 튀어나오세요. 이렇게 쓰여진 거구나. 그럼 얘는 계산해 주니까 2분의 15요. 이렇게 지금 A, B, C를 다 찾아줬다고. 그럼 결국 뭐야? A는 8, B는 2분의 9, C는 2분의 15. 그럼 누가 가장 작아? 2분의 9인 B가 가장 작겠죠. 그리고 C가 되나요? 맞아요. 왜? 얘는 2분의 몇이니까? 16이니까. 그래서 A요.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하라고요. 즉 숫자를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라고. 6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로그 성질을 갖고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로그 성질의 계산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 이번엔 양수 x, y, z에 대해서 조건을 이렇게 등식으로 조건만 주어졌어요. 로그 2x 더하기 얘는 1. 근데 우리가 전 시간부터 로그 성질들을 배우다 보니 로그에서 더하기는 곱하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 조건들을 먼저 건들고 싶은 것 뿐이야. 근데 이 조건을 건들려다 보니까 이번에도 로그를 더하려는데 밑이 얘는 2고 얘는 4고 얘는 밑이 8이야. 그럼 둘이 다 더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더하려면 뭐 해야 되는데? 밑이 같아야 되는데 그럼 같게 만들 수는 있어 없어? 그럼 밑을 간단하게 먼저 같게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그럼 첫 번째 건 밑이 로그 2x인데 4는 2의 제곱에 y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제곱은 앞으로 튀어나오면 2분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약분되니까 이거는 결국 로그 2의 y랑 똑같구나 라고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리고 똑같이 8이라는 자체도 2의 세제곱이니까 이 3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럼 여기도 지금 로그 2의 z가 1입니다. 이렇게만 알려줬네요.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볼까? 이제 로그 2가 똑같아. 근데 더하기니까 진수끼리 뭐하라? 곱해라. 그럼 로그 2의 x, y, z. 그럼 이 값이 1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준 내용이 되었다고요. 그럼 로그의 x, y, z가 1이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방정식을 배우진 않았지만 저 상황에서 x, y, z가 몇인지 찾을 수가 있다고. 몇이어야 돼? 왜? 그렇지. 이때 얘는 1이라는 숫자가 아까 바꿨던 거랑 똑같이 로그 2의 2가 1이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2랑 같으면 돼요. 그래서 x, y, z가 2구나 이렇게 찾아줬다고. 그래서 조건식을 찾아서 얘를 간단히 만들어준 결과물이 얘라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결론을 봅시다. 얘의 값을 구하라는데 이때 이 상태에서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거듭 제곱되어 있는 괄호가 쳐져 있는 제곱은 뭐 하자 얘네끼리. 그럼 여기는 2에 뭘 구하라는 거야? x, y, z의 제곱값을 구하세요. 그럼 여기서 2의 x, y, z가 2라는 걸 찾았으니 여기다가 지금 그대로 2를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2의 2제곱인 4가 되겠어요. 이게 필수예제 6번 문제를 말을 하는 거구나. 필수예제 7번 문제는요. 아까 밑을 10자리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숙제로 했었던 A, B 꾸미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번에는
로그 10의 2라는 애 대신에 a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로그 10의 3, 2라는 애 대신에 b라는 걸 집어넣으래요. 그럼 나는 여기에 쓰여져 있는 식을 로그 10의 2와 로그 10의 3을 이용해서 표현하세요 라고 해주는 문제가 됐다고요. 그럼 이것도 전 시간 숙제에 풀었던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로그 10에는 똑같잖아. 그러면 얘를 먼저 바꿨을 때 로그 10에까지는 똑같은데 이 1.08을 2와 3의 곱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표현인데 1.08이니까 먼저 분수로 쓰는 100분의 108이요. 이렇게 먼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108은 소인수 분해를 해서 쓸 겁니다. 108은 소인수 분해. 그럼 108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처음 배웠던 소인수 분해를 해서 그럼 108은 지금 2의 제곱 곱하기 이렇게 지금 소인수 분해를 해서 갖다 쓸 거고요. 하지만 이 100은 소인수 분해하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밑이 지금 몇인 거예요? 10인 거잖아요. 그럼 10의 거듭제곱이면 분명히 자연수로 나오거나 정수로 나올 거라고. 그럼 얘는 소인수 분해해서 안 쓰지 않는다고. 그럼 이 식을 이제 어떻게 바꿔놨느냐? 일단 로그 성질에서 진수가 나누기로 돼 있으면 뭐 하자? 로그 성질에서 진수가 나누기로 되어 있으면 빼기로 바꿔줘라. 그럼 여기는 로그 10에 분자에 있던 얘에서 거기서 분모에 있는 얘를 빼세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쓸 거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꾸니까 아까 100이 10의 제곱이고 그럼 로그 10의 제곱은 그래서 쟤를 소인수분해 안 하는 거야. 일단 저 숫자를 소인수분해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저거야. 그럼 나머지 바꾸면 이제 진수에서 곱하기야. 그럼 뭐로 바꿀 수 있어?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걸 더하기로 바꾸니 로그 10의 2의 제곱이니까 이 앞으로 꺼내주겠죠. 더하기 로그 10의 3의 세제곱이었는데 그 세제곱도 앞으로 꺼내지겠죠. 마이너스 2요. 이렇게까지 먼저 바꿔 놓을 거라고요. 그럼 이 바꾼 거에 로그 10의 2 대신 A, 로그 10의 3 대신 B 집어넣으라고. 그럼 얘 대신 A 집어넣으랬으니 2A, 얘 대신 B 집어넣으랬으니 3B, 2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라고요.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로그 60의 300이래요. 근데 이 문제도 지금 표현을 하려다 보니 여기 상황에서는 아까는 얘는 밑이 10인 거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입할 건 밑이 10짜리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로그는 밑이 10짜리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본 문제 풀었을 때 쟤를 밑을 10인 로그로 일단 먼저 표현하세요 라는 걸 배운 거라고요. 그럼 얘를 밑이 10인 로그로 갖다 쓸 때는 이 5번 내용에서 10, 10으로 바꿔주면 된댔잖아요. 그럼 얘로 바꿔주라고. 그럼 여기는 로그 10에 60분의 로그 10에 300이요. 이렇게 먼저 바꿔주려고 생각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다시 로그 10에 300을 이제 여기는 나누기가 아니지. 미안. 진수끼리 나누기가 아니니까 얘 분수로서 얘 따로 표현을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럼 이번에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300이라는 숫자를 바꿔서 생각을 하고 싶은 것 뿐인데 이 300이라는 숫자가요. 아까 이 108을 내가 표현하고 싶을 때 소인수 분해를 해줬잖아. 그럼 얘도 원래 소인수 분해를 해도 되는데 근데 아까 내가 이 상태에서 100을 소인수 분해하진 이유는 뭐였어? 100을 소인수 분해하지 않은 이유는 로그 10의 밑이 10이었을 때
10의 100이거나 10의 거듭제곱으로 되면 정수로 바뀌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300을 다 소인수분해 한다가 아니라 얘를 곱하기로 표현할 때 3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고. 그럼 60이라는 이 숫자도 일단 10은 혼자 놔두라고. 지금 밑이 10인 숫자로 표현하라는 거니까. 그런데 6이라는 숫자는 곱하기로 표현할 거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10이라고 바꿔줄 거라고요. 그럼 이 식을 다시 쓰면 분자는 로그 10에 3 곱하기 100이 된 거고요. 분모는 로그 10에 2 곱하기 3 곱하기 10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라고요. 마지막 바꿀 겁니다. 분자부터 바꿀 거예요. 근데 진수끼리 곱하기예요. 그럼 아까 뭐로 바꿔줘라? 근데 진수끼리 곱하기면 더하기로 바꿔줘라. 그럼 얘는 로그 10의 3과 더하기 로그 10의 100인데 로그 10의 100이 몇이다? 2다. 그럼 그냥 바로 2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두 번째, 로그 10의 2는 그대로 갖다 써야 되고 더하기 로그 10의 3도 그대로 갖다 써야 되고 또 더하기 로그 10의 10이야. 그럼 로그 10의 10은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기서 필요했던 로그 10의 2와 로그 10의 3 대신 다 A, B로 체인지만 해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1 그리고 B 더하기 2 이렇게 답을 쓰세요. 이게 체인지 문제라고. 제로 표현하라는 거기 때문에 로그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제를 갖다 어떻게 꾸밀 것인지 고민을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해서 얘 문제를 갖고서 한 번만 다시 볼 겁니다. 확인 65번 문제에서. 내가 너네한테 RPM을 뺏어버린다고 했으니 여기서라도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지. 이거 표현하는 것도 못하면 로그 계산 못한단 말이야. 로그 10의 2가 A고 로그 10의 3이 B예요. 그럼 이번에도 로그 10의 2, 로그 10의 3. 그럼 이때는 다 또 밑이 몇 자리인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네, 밑이 10자리인 걸로 표현하고 있어. 그럼 나는 이때 이 숫자들을 일단 밑이 10자리인 걸로 다 바꿔서 쓰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1번부터 봅시다. 얘는 10이 맞죠? 그럼 로그 10에 라고 일단 맞춰줬으니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건 이 25를 뭐 해줬어요? 소인수분해 해줬어요. 쟤를 곱하기로 표현해줬다고. 그럼 25는 5의 제곱이라고밖에 못 쓰겠죠. 25는 5의 제곱이요. 그럼 이때 여기는 2 로그 10의 5라고밖에 쓰질 못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뭐야? 로그 10의 2 대신 A, 로그 10의 3 대신 B 집어넣겠잖아. 근데 로그 10의 5는 있어 없어? 없다고. 근데 이거 전 시간에 강조했다고. 로그 10의 5를 로그 10의 2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로그 10의 5라는 숫자를 로그 10의 2라는 걸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시켰다고. 얘는 외우라고 했다고. 근데 이 5라는 숫자가 나는 밑이 10인 숫자와 여기 있는 2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다 보니 얘는 이 5라는 숫자가 2분의 10이랑 똑같은 거구나. 그러면 이제 나누기를 쓰다 보니 로그 10의 10은 1이고 마이너스 로그 10의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 10의 5는 1 마이너스 로그 10의 2랑 같아요 라고 외우셔야 된다고. 저 표현 자체는 진짜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로그 10의 5 대신
1 마이너스 로그 10의 1을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하라는 소리였던 거라고. 그럼 이제 마지막 뭐야? 로그 10의 2 대신 a 집어넣을 수도 있댔으니 여기가 a 들어가면 되는 것 뿐이고 답을 쓰래. 그럼 분배해서 2 마이너스 2a요. 그럼 이걸 답으로 마무리 지으세요. 이게 답이라고요. 이게 1번 문제가 된 겁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얘도 밑이 10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0.72 얘만 바꿔주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아까 풀었던 기본 문제에서 저 0.72는 일단 어떻게 표현했어요? 소수점은 네, 100분의로 표현했습니다. 맞아요. 100분의 72 이렇게 먼저 표현하고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때 이 상황에서도 다시 우리가 먼저 바꾸는 걸 보다 보면 70은 소인수분해 해야 돼, 안 해야 돼? 얘는 소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100은 소인수분해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지금 쓰면 안 돼요. 너 집에 가서 네가 직접 풀어야 돼요. 숙제를 여기서 줄이자가 아니에요. 그럼 너 공부 못 해요. 100은 왜 안 한다고 했어요? 네, 10의 거듭제곱이라서 정수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요. 애들아 미안한데 자기가 모르는 거 한두 개 정도 쓰는 건 신경 쓰지 않아. 광현아, 내가 분명히 다시 말해. 근데 이 풀이에 써놓고서 답을 갖다 적는다? 그럼 니네 집에 가서 공부할 생각이 없다는 소리야. 집에 가서 자기가 이 기억력으로 풀어야 된다고. 내가 RPM 뺏는다고 했잖아. 그럼 개념 원리밖에 안 남았잖아, 숙제가. 그거만이라도 해야지, 우리. 그러면 71을 소인수분해 한 숫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요. 여기까지 먼저 바꿔놓을게요.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로그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에서 마이너스겠죠. 진수끼리 나누기니까. 그럼 로그 10의 100이 2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 3 로그 2 10의 2 미안 10 생각하면 안 돼 아직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거기에 곱하기니까 더하기 그럼 로그 10의 3의 제곱은 뭐라고 쓸 거예요? 2 로그 10의 3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고서 여기 대신 A 여기 대신 B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된다고요. 됐어요? 세 번째 문제도 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얘가 지금 10의 거듭제곱이 아니야.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일단 10으로 만들어준다면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분의 15요 이렇게 쓰여진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밑을 10자리로 먼저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때 이 마이너스 1의 처리가 필요하네.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줘? 앞으로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로그 10에 15요 먼저 써놓으면 되겠구나. 그럼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 이 15를 또한 2와 3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15는 소인수분해하면 뭐라고 써져? 네, 얘는 지금 3 곱하기 5라고 쓰여지는 숫자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두고서 괄호로 묶여지는 거고 얘네는 더하기로 쓰면 되겠지? 그럼 여긴 로그 10에 3 더하기 로그 10에 5가 되었는데 마지막 한 번 남았네. 로그 10의 5 아까 뭐랑 똑같다고? 1 마이너스 로그 10의 2랑 똑같구나. 그러니까 여기 대신 1 마이너스 로그 10에 2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3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10의 2 그래서 여기 A 여기 D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연습을 하시라고. 이 8번 문제는 풀이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8번 문제에 대한 풀이는. 근데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지수법칙에서 배웠던 단원만 개념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지수법칙에 썼던 개념을. 그럼 지수법칙에 썼던 개념을 생각한다라는 건 지금 10의 x제곱이 a랑 같고 10의 y제곱이 b랑 같고 10의 z제곱이 c랑 같대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이 문제는 a 대신 10의 x제곱을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10의 x제곱 대신 a를 집어넣으세요라는 것도 있지만 a 대신 10의 x제곱을 집어넣으라는 것도 있잖아. 그럼 이 그대로 집어넣고서 문제를 풀겠다고. 그럼 1번 여기 a래. 그럼 이 a 대신 뭐 집어넣으라고? 그럼 여기 10의 x제곱 집어넣을 거고 이 b래. 뭐 집어넣으라? y제곱 집어넣어라.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하자고. 그럼 이번에도 뭐야? 밑에 있는 거와 진수에 있는 얘는 x분의 y로 꺼내지면 되는데 그때 로그 10에 10 남았잖아. 그럼 결국 로그 10에 10이 몇이니까? 1이니까. 그럼 여기는 결국 x분의 y가 답이 되겠구나. 두 번째 문제도 a, b래. 그러면 로그 10에 a, b인데 a, b는 10의 x제곱과 10의 y제곱을 뭐 하라는 거야? 곱하라는 거잖아. 그럼 니네 10의 x제곱 곱하기 10의 y제곱이 어떻게 쓰여져? 얘네끼리 더해줘야 되는 거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10의 x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럼 c의 제곱이랬으니까 얘를 제곱해줬다는 건 여기도 제곱해준 거랑 똑같겠죠? 그럼 c제곱은 2z제곱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번에도 지금 여기에 있는 밑과 여기 있는 진수에 있는 얘를 우리가 쓰다 보니 x 플러스 y분의 2z요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구나. 여기도 됐어요. 그럼 세 번째 문제도 볼까요? 그럼 난 루트 b는 b의 몇 제곱이랑 똑같은 거니? 그럼 여기도 2분의 1제곱을 해준 거랑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루트 b는 10의 몇 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10의 2분의 y제곱이랑 똑같다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로그 10의 2분의 y제곱 분의 c는 10의 z제곱 이렇게 쓰세요 라고 해둔 거고. 다시 이때 얘는 분모로 가잖아. 근데 분모로 간다는 건 다르게 생각하면 역수가 곱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곱해진다? 역수. 그럼 2분의 y 역수는? 거기에 곱하기 z는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z. 그래서 얘는 지금 y분의 2z요.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즉 우리 지수법칙 배웠던 걸로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셔도 된다고요.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풀이는요. 로그의 정의를 써서 푸는 풀이가 돼요. 로그의 정의. 그럼 로그의 정의의 개념은 뭐냐면 다른 게 없어.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니네가 고등학교 복합과정에서 로그의 정의라는 거는 지수로 되어 있는 식을 로그로 체인지하는 걸 로그의 정의라고 부르는 거야. 지수로 되어 있는 걸 로그로 바꾸라.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로그로 누구는 로그 뭐예요? 이렇게 썼어. x는 이렇게 쓰는 걸 로그의 정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10의 x제곱이 a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럼 이때 얘를 로그의 정의로 바꿔주니 누구는 x는 이렇게 먼저 바꿔줄 거고요. 두 번째도 바꿔주니 y는 로그 10의 b요. 세 번째도 바꿔주니 z는 로그 10의 c요. 이렇게 바꿔준 행동으로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까지 했었던 나는 이제부터 이 로그의 b를 로그 10에 밑이 10인 걸로 일단 바꿔주는 연습을 해라. 또 그럼 로그 a의 b는 밑이 10짜리인 걸 억지로 끼다 보니 이 5번의 첫 번째 기억 상황밖에 없겠죠. 그럼 얘는 지금 로그 10의 a분의 이렇게 지금 쓰라는 거고. 그럼 방금 여기서 뭐야? 로그 10의 a 대신 뭐 집어넣어라?
x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여기는 x분의 로그 10에 b 대신 뭐 집어넣어라. 그래서 x분의 y요. 이렇게 똑같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두 가지 행동을 다 해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야. 두 번째 문제도 그럼 이것도 로그 10회로 바꿔주니 a, b는 여기다가 갖다 쓰면 되고 얘는 로그 10의 c 제곱인데 그 제곱은 앞으로 꺼내주면 되겠죠. 근데 다시 여기서 진수끼리 곱하기야. 그럼 뭐 해줘야 돼? 더하기로 찢을 수 있어. 그럼 얘는 로그 10의 a 더하기 로그 10의 b라고 바꿀 수가 있겠구나. 그럼 저기 상태에서 이제 방금 찾아냈던 로그 10의 a 대신 x 집어넣으세요. 로그 10의 b 대신 y 집어넣으세요. 로그 10의 10 대신 z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행동을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럼 세 번째 건 굳이 보여주진 않을게요. 이해됐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 풀지 않았어? 25의 x제곱이랑 4의 y제곱이랑 10으로 똑같았을 때 x분의 플러스 y분의 1을 구하세요. 풀어봤죠? 어디서? 앞에 단원. 어디 단원? 지수 단원. 그래서 지수랑 로그 단원은 계속 같이 노는 거야. 어떻게 지수 갖고 풀어볼 건지 로그 갖고 풀어볼 건지. 한마디로 얘도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 풀이 지수 단원에서의 풀이로 들어가 볼 거야. 그리고 이 문제는 니네가 뭐니 해도 지수 단원 풀이가 훨씬 더 편해야 돼. 감각이. 그럼 내가 지수 단원 풀이로 풀면 어떻게 풀었을까? 그치, 는 K인데 이거는 그냥 상수 10이잖아요. 그럼 얘가 K 역할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는 K를 썼을 땐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 8의 Z제곱 이렇게 쓰여 있어서 얘가 다 뭘로 똑같은지 모르니까 는 K를 쓴 건데 이번에는 이게 10이라는 걸로 똑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얘가 상수 K 역할처럼 25의 X제곱을 일단 10이요 이렇게 갖다 쓰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꿔줬어? 25는 이라고 바꿔줬지? 그러면 10에 이렇게 바꿔줬고 두 번째 4의 y제곱이 10이랑 똑같다고 했으니 4는 10에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러고 나서 뭐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결론 얘를 보기 위해서 x분의 1과 y분의 1을 더하래. 그럼 이 지수끼리 지금 뭐 하라는 거야? 지수끼리 더하래. 그럼 지수끼리 더하려면 이 숫자끼리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그래서 이 숫자끼리 곱하라는 식을 갖고 쓰라는 거겠구나. 그럼 10의 x분의 1 거기에 곱하기 10의 y분의 1인데 10의 x분의 1이 몇이었고 25 거기에 곱하기 10의 y분의 1이 4였어요. 이렇게. 그럼 난 다시 여기서 쓰다 보니까 10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제곱이 25 곱하기 4가 몇이죠? 100이에요. 근데 100은 10의 몇 제곱이야? 2제곱이야.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몇이랑 똑같다? 2랑 똑같다. 이렇게 푸는 게 항상 편한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번 두 번째 풀이로 로그에서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얘랑 똑같이 여기까지 쓴 거야. 25의 x가 10이요. 그럼 여기서 이번엔 로그 정의를 또 쓰자라는 거야. 얘를 로그가 곱해나오고 싶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x는 로그 25에 10 이렇게 쓰겠대요. 그러면 4의 y제곱이 또 10이래. 그러면 y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로그 생각과 성질 생각과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문제에서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하래. 그럼 원래 우리가 분수에서 더하기를 할 땐 통분을 하는 개념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통분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더하라는데 봐. 이 x라는 건 로그로 표현됐잖아. 그럼 나는 얘랑 뭔가를 더하려면 로그끼리 더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야? 밑이 같아야지만 더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뭐가 같아야 된다? 밑이 같아야지만 더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얘랑은 밑이 같아달라. 다르잖아. 그럼 얘네들을 밑이 같게 만들 수 있을까 했더니 이 두 숫자에 둘 다 똑같이 뭘 갖고 있어? 그럼 이 10이라는 걸
미치로 갖는 숫자를 한번 다시 써볼까? 이렇게 얘기를 바꿔준 거라고. 알겠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쓰고 있던 5번 성질에서 두 번째 거 한 번만 다시 볼까? 이 두 번째 게 뭐였냐면 로그를 바꾸는데 이때 이 상태에서 밑과 진수를 바꾸면 무슨 과정을 한다? 역수하라 라고 했었어. 그러면 x가 로그 10의 25부였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걸 로그 10의 25라고 갖다 쓴다면 그때는 얘를 역수 취해준 거잖아. 그럼 얘도 뭐 해주면 돼? 역수 취해주면 돼. 그러니까 로그 10의 25가 x분의 1이라고. 이해됐어요? 여기도 로그 10의 4가 y분의 1이라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그냥 얘 더하기 얘 하세요. 이 소리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제 밑이 똑같은 것끼리 더하라는 거였으니 로그 10에 100이요. 이렇게 쓰여졌구나. 그래서 2요.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해됐어. 이게 지수로 푸는 게 가장 편하긴 하지만 가끔가다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지수 갖고 못 푸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생겨요. 그럼 그때는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 정의를 이용해서 풀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풀이를 또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10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고1 때 익숙해졌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익숙해졌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2차 방정식 단원을 봤는데 이거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고 했어. 근데 얘 그럼 근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려면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지? 근데 얘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편하게 근을 구할 수는 없어.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할 수는 있긴 하지만 편하게 근을 구할 수는 없잖아.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표현한다라는 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라는 소리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문장을 보았을 때 나는 이거 갖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고1 때 배웠던 이 표현 방법으로 문제를 풀자라는 걸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고1 거부터 복습합시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표현했을 때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리고 두 분의 곱이 a분의 c니까 5가 되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찾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라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그럼 이렇게 찾아낸 상태에서 여기서 이 결론 볼까요? 결론은 로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알파와 로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베타를 더하래요. 근데 이번엔 밑이 같아달라. 같잖아요. 그럼 결국적으로 이때 얘는 지금 로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그러면 밑이 같았을 때 더하기면 진수끼리 뭐하라? 곱하라. 그러니까 얘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 바꿔준 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알파 베타값 구했으니까 몇이었어? 5 집어넣었어요. 그럼 당연히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몇인지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뭐야? 얘네 둘 갖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어떻게 꾸몄었을까라는 곱셈 공식 변형식이 생각나면 되겠지?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해주시면 나온 거였겠구나. 그래서 25에 마이너스 20으로 5가 되었는데 뭐가? 얘를 제곱해준 게 5였으니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왜냐면 알파가 더 크댔으니까 루트 5예요. 이렇게만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 대신 루트 5가 대입되세요. 그럼 얘는 결국 로그 루트 5에 5가 몇인지 쓰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그럼 이번에도 뭐야? 루트 5는 5의 거듭제곱으로 5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거고. 그럼 아까 내가 밑에 있는 지수 얘가 튀어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 역수로 튀어나오면 된다고. 그럼 여기는 2라고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답은 2예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고1 때 공부했던 내용을 머릿속에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내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갖고 문제를 푸는데 그 근이 인수분해가 돼서 편하게 구해지지 않는 근이라면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면서 풀겠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11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쪽 상용로그 할 때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이게 왜 나오냐면 로그의 정수분과 소수분이라는 건 내가 전 시간에 로그 제일 첫 번째 설명할 때 뭐 했냐면 로그는 또 다른 무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랬어요. 우리가 거듭 제곱으로 무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으면 로그도 무리수를 표현한다고. 근데 우리가 중3 때 무리수 루트 3을 표현했잖아요. 그러고서 중학교 3학기 때 뭘 질문했냐면 루트 3의 정수는 몇이고 그리고 소수 부분은 몇이니 이걸 질문을 했었다고. 그럼 루트 3의 정수 부분이 몇이었어요? 얘는 1점 몇몇몇이요? 1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때 소수 부분 어떻게 표현했어요? 얘는 끊임없이 가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값을 외우진 않는단 말이야. 막 우리가 3.14처럼 특별한 그런 숫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그때 뭐 했냐면 이 루트 3에서 정수부가 빠지면 나머지가 소수분이 되겠구나. 그래서 소수분은 루트 3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었다고. 이게 중3 때 표현했던 무리수에서 정수랑 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거야. 무리수 파트에서.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하자. 왜 얘가 정수가 1인데? 2보다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얘가 왜 1과 2 사이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제곱을 해봤을 때. 즉 얘가 루트 4, 얘가 루트 1. 그 사이에 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얘랑 같은 개념처럼 생각을 하자요. 난 지금부터 로그라는 무리수도 정수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정수를 먼저 표현을 해줘야지만 소수 부분은 그 숫자에서 정수를 빼서 쓰는 식으로 쓰겠다라는 소리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방금은 루트가 기준이었다면 이번에는 로그 2가 기준인 거야. 그냥 로그 2애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써볼까? 로그 2의 몇이 1일까요? 네. 2가 1이에요. 몇이 0일까요? 몇? 네. 1이 0이에요. 그럼 로그 2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질문한 거야. 그럼 로그 2에 1.5는 정수가 몇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럼 얘는 이 0과 1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럼 0과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0. 몇몇몇으로 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0과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왜? 1과 2 사이에 1.5가 있었잖아요.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도 똑같이 늘어나는 거야. 그럼 로그 2에 이번엔 몇이 2가 되었어요. 뭐 질문도 아닌데 4, 아이씨. 예견자 같은 경우. 4예요. 그럼 로그 2의 3은요? 로그 2의 3. 그럼 얘는 정수가 몇이에요? 1점 몇이야? 왜? 로그 2의 2와 로그 2의 4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 얘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니까 이 숫자는 1점 몇몇몇이요.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정수가 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원하는 데까지 갑시다. 내가 지금 로그 2의 몇 가지 가야 돼? 7. 그럼 얘는 로그 2의 몇과 로그 2의 몇 사이에 있는지, 정수 몇 사이에 있는지 확인을 하자고. 근데 그 다음 로그 2의 4 다음 내가 정수가 지금 3 되는 숫자를 찾아줘야 돼. 그럼 그게 로그 2의 몇이다? 네, 로그 2의 8이었을 때 3입니다. 그럼 결국 로그 2의 7은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그 2의 7이 정수가 몇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네, 얘랑 얘 사이니까 2점 몇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얘의 정수 부분. 그럼 정수 부분 A를 우린 뭐라고 쓰겠다? 2라고 갖다 쓰겠어요. 얘 정수가 2니까. 핸드폰은 뭐 하실까요? 지금 너 여기 거울 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얘의 소수 부분을 표현하세요.
근데 아까 내가 정수 부분 표현하면 소수 부분 어떻게 표현한다고? 근데 그 숫자에서 정수만 빠지면 된다고. 그래야지 이 소수점 부분만 남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숫자가 몇이야? 로그 2의 7에서 정수인 2를 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수분을 표현하는 식이라고요. 정수, 소수. 그러니까 A는 2이고요. 선생님 B는 로그 2의 7 빼기 2예요. 이렇게 쓰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찾아냈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A 대신 B 대신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집어넣으니 결론식에 4에 3에 A는 2 집어넣었고 거기에 플러스 2에 B 대신에는 로그 2의 7 마이너스 2 얘를 대입해서 계산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오늘 앞에서 했던 것부터 생각하면 되겠죠. 나는 얘 지수에 로그가 껴있을 땐 체인지를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이 식을 먼저 간단하게 만들 준비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로그 2의 7 빼기 2를. 그럼 로그 2의 7 빼기 2를 간단하게 만들 거다 보니 로그에서 빼기를 하자고. 로그에서 뭐 하자고? 빼기를 하자고. 그럼 이때 얘는 로그 2의 7이 그대로 돼 있으면 이 2라는 숫자는 로그 2의 몇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야지 뺄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로그끼리 빼니까 진수끼리 뭐 하자? 나누자. 그럼 얘는 로그 2의 4분의 7이라고 쓸 수 있는 숫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체인지로 바꿔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라고. 그럼 이제 여기 상태에서 다시 계산을 할 때 얘는 4에 3의 제곱이니까 9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플러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밑이 2니까 얘랑 체인지를 해주면 훨씬 더 숫자가 깔끔하게 나오겠구나. 그럼 얘랑 체인지를 해주니까 여기는 4분의 7이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 계산을 하래요. 그럼 이때는 분배법칙으로 9, 4, 36에 4 곱해지니까 7이요. 그래서 여기는 43이요. 이렇게 답을 구하라는 소리겠구나. 이게 로그 계산이라는 내용이에요.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까지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게. 이해됐어요? 문제에서 정수 부분 찾으래. 근데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는 건 항상 무리수에서만 나오는 기본적인 파트야.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항상 정수 부분을 어떻게 찾았냐라고 한다면 그 숫자가 정수가 되는 애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로그에서도 크기 비교를 해준 거야. 아, 밑이 똑같았을 땐 진수가 클수록 일단 숫자가 크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서 표현을 해줬구나. 그리고 정수 부분을 항상 표현을 하면 소수 부분은 그 숫자에서 정수 부분이란 숫자를 빼면 되겠어요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수 예제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연습 문제까지가 기본적인 숙제가 되겠죠. 필수 예제 진짜 다 보여드렸어. 근데 로그 계산이라는 파트를 할 줄 알아야지 뒤에 쪽에서 이제 다시 말을 하지만 지수와 로그라는 건 숫자를 배운 거예요. 숫자를. 그리고 근데 그런 숫자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계산하면 편할까라는 계산 방법을 배운 거고요.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지 뒤에 쪽에 뭐 로그 함수든 지수 함수든 로그 방정식이든 지수 방정식이든 그런 걸 다 푸는 거야. 계산법도 모르는데 도대체 무슨 방정식을 풀고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 계산까지를 일단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 놓으시라고. 알겠죠? 네. 그래서 숙제가 어디까지라고? 43쪽까지입니다.